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6세기에서 17세기 전개된 과학혁명과 그로 인해 태동하게 된 18세기 계몽사상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혁명이란 16세기에서 17세기 당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론에 대한 정립 및 비약적인 발전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러한 과학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과의 교류와 무역 과정에서 당시 발전된 이슬람의 과학기술을 수용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이 발명, 개조되면서 과학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한 과학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도 제시가 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베이컨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 등이 각각 귀납법과 연역법 등의 근대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과학 실험과 연구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론이 정립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어떤 분야에서 그러한 발전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문 분야에서 제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지동설,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전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천동설이 오랫동안 정설이었는데 이것을 당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의문을 품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저서인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 잘 정리를 해두었죠. 이러한 지동설을 수정 보완한 인물이 케플러인데요. 그는 행성의 타원 운동을 밝혀내고 지구가 원형으로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공전한다고 주장을 하며 기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지동설을 옹호하고 입증하려 했던 인물이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물체 낙하 실험 등을 전개한 유명한 과학자였는데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당시 이슈가 되었던 지동설을 옹호하고 입증하려 했었죠. 그렇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크리스트교 가톨릭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이 유럽을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 갈릴레이는 이를 계기로 종교 재판에도 회부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서야 지동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동설이 인정되기까지 16, 17세기에 이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론 정립에 대한 노력은 17세기 말 뉴턴에 의해 집대성되는데요. 자,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하였으며 천체 운동에 대한 정확한 수학 공식을 이끌어냄으로써 태양을 중심으로 이른바 기계론적인 우주관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학에서의 발전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혈액 순환 운동 이론을 주장을 한 생리학자 하비와 인체 해부학의 토대를 마련을 한 베살리우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6세기부터 17세기에 있었던 과학혁명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혁명을 계기로 유럽인들이 생각을 하는 인식과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영향을 준 사상이 바로 18세기 등장을 하는 계몽사상 또는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사상이란 인간의 이성과 경험, 합리성을 토대로 기존의 낡은 봉건적인 관습, 미신을 타파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자, 기존의 이러한 계몽사상은 당시 모순이었던 사회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당시 사회현상을 보다 체계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정립하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당시 활약한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테르라는 인물은 신앙에 있어서도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당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 특히 자신을 계몽군주로 자처한 절대 군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그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정치 사상가 몽테스키에는 당시에 영국의 정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현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통치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루소는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한 답으로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합니다. 물론 루소 이전에도 홉스와 로크가 주장을 한 사회계약서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과의 계약으로 인해 국가 정부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던 것에 반해 루소는 개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형성된 보편선, 즉 일반 의지를 실현하고자 개인들 간의 계약을 맺음으로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말하여 직접민주주의적인 국가 운영을 주장을 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이 당시 과학적 실용적인 지식들을 모아 백과전서라는 책을 편찬하였고 여러 학자들과 백과전서파를 형성하였으며 많은 계몽군주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애덤 스미스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그에 져서 국부론에서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며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는데 즉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을 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고전 경제학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계몽현상은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며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확립을 하였고 당시 모순이었던 절대 왕정이라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시민혁명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과학혁명과 계몽사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 수업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